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 데도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선 미국뿐 아니라 장래의 4개 전선에서 동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털사이트 왕이와 소셜미디어 외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10년과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 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RIAC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 현대아시아연구소 알렉산더 루킨 소장,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국제문제연구소 이고르 데니소프 선임연구원, 바실리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유럽 국제종합연구소 소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발전 경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위기가 폭발하면서 엄중한 침체에 빠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러시아의 고립을 막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높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RIAC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국 전력을 세계 곳곳에 투사할 원양 함대를 창설해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600에서 7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5년 1500개까지 늘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제3의 핵 초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태 지역 동맹국에 제공해온 핵 안전 보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군이 아시아 최전선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톤으로 중국 해군 230만 톤의 2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고 봤습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 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 28 대잠 헬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 G20 대잠 헬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호크 대잠 헬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해외 군사기지 숫자의 격차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 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최신 전략 핵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뛰어난 보레이급 잠수함을 비롯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해군력의 10년은 앞서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작년 12월 24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원잠, 공격형 잠수함 등 71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주력 공격형 잠수함이 모두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핵보복용인 전략 핵잠수함 공구사형 등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 미 해군에 쉽게 포착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군의 잠수함 전력이 인태 지역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만이 아닌 4개의 전쟁을 동시에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 소후에 따르면 중국이 강대국들 간의 대립도 문제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사면 전선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이 맞닥뜨릴 첫 호전은 미국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반드시 미중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게임이 점차 격화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미국이 큰 위기를 느끼게끔 만들었고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각종 전략적 조정과 무역전쟁, 여론전, 경제 제재, 기술 압박, 군사적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중국이 미국이 예상한 대로 붕괴되고 해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더욱 번성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혹자는 미국이 결국 전쟁으로 중국을 누르려 하지 않을까 의심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미국이 사실 중국과의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으로 지난 2021년에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전력의 3분의 1을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데 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는 무시할 수 없고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 실제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만 해협 문제 간섭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모두 미국이 대만 문제를 오랫동안 흥정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해왔음을 알고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중요성과 중국인들의 조국 통일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 문제로 장난을 치는 것으로 중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여긴다. 중국은 비록 전쟁을 원치 않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는 신년연설에서 양안은 모두 한 가족이지만 대만 독립 세력들은 조국의 분열을 추구하기에 우린 영토 상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는 조국의 존엄성,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치욕적인 영토 참절과 그 대가, 국력 감소로 인한 수모를 겪어봤다. 그러므로 우린 계속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증진하고 노략질당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 부상하는 유일한 길로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필자는 중국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인민의 반군은 끝까지 싸울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술한 양면 전쟁에 더해 두 전선도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는 인도와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이다. 인도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과 이어져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해치기 위해 외부 세력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들은 인도를 부추겨서 중인 국경에서 충돌과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인도군은 자체적으로도 자주 인민의 반군을 상대로 국경 지대에서 도발을 일삼아왔으므로 미국은 확실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과 인도의 분쟁을 격화시키려 들 것이다. 게다가 우린 한반도 상황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일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가 큰 영향을 받고 중국도 필연적으로 말려들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의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려는 미국의 음모가 지금까지 작용해왔던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은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변국들이 미국의 선동에 휘말려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류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향후 국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전술한 4개의 전선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적 질적으로 부쩍 성장한 것은 인정할 만하나 미국에 비빌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마당에 사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멸의 길로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국은 그저 중국일 뿐입니다. 중국아, 괜히 발톱 드러냈다간 자멸한다. 조용히 있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